전동 휠, 요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입니다. 또 전동 킥보드라든가 또 전기 자전거,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탈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 가리켜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퍼스널 모빌리티 쉽게 타고 또 쉽게 구매하고 있지만 탈 수 있는 곳 많지 않습니다. 또 타는 사람은 물론 주변인들에게 꽤나 위협적인 교통수단이기도 한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근 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사실은 저도 전기 자전거 정도는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진단을 하시는지요, 대표님? 우선 이제 경제성하고 편의성이 이제 기존에 이동하던 이동수단보다 상당히 우월하다. 예. 이런 점에서 이제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도심의 교통체증 때문에 자동차의 속도가 아마 평균 한 20시간당 한 20km 정도밖에 이제 운행을 못하는 정도가 되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외곽 지역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도심까지 들어와서 도심에서 연계 교통 수단으로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뒤 트렁크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싣고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차장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좁은 골목길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속도도 보면은 자동차 속도 못지 않거든요. 교통체증에 비교하면.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경제성도 우월하고 또 편의성도 상당히 뛰어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아마 더욱 인기가 더 급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주차장에 자동차 세워놓고 좀 걸으시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또 그 모빌리티를 꺼내서 그걸로 또 이렇게 이동을 하신단 말이죠. 예. 근데 일단 그 종류가 일단 굉장히 다양해요. 뭐 아까 전에 저희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외발 형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발로 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두 발인데 위에 손잡이가 있는 거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뭐 전동 외륜보드, 스케이트보드도 요즘에 전동이 있어요. 킥보드 맞아요. 스케이트보드를 접었다 폈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저스러운 게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분류를 할 때 기기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퍼스널 모빌리티로 분류를 해야 하는 어떤 이 정의 자체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내려져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지금 단계를 밟아가야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걸 이용하는 게 좋으냐, 뭐 얼마나 편리하냐,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느냐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자전거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지금 현재의 법적 규정으로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올해 3월이었어요. 전기 자전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탈 수 있게 하냐 안 하냐 요 얘기로 작년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올해 3월부터 적용이 돼서 이제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건데 이것 기준도 되게 애매한 게요. 저희 대표님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전기 자전거도 형태에 따라서 전기 자전거로 분류할 수 있고 없고가 또 달라져요. 맞아요. 모터만 달려있다고 다 전기 자전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어떤 기준 자체의 모호함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구분을 내려야 하는 어떤 정의 자체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제품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초창기에 비교해서 탈 곳은 전혀 늘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레저용으로 이제 탈 데가 없다 그래도 공원이나 이런 데서 좀 타고 놀았다면 지금은 보도나 도로로 이렇게 끌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 기자께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 모빌리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아직 깊이 있게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법과 제도의 위법이 돼서 이제 전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변화와 또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발전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도가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뭐냐면 지금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에 속하는 경우가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도로교통법과 이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법 근거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건 사실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걸 별로 그렇게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어려워요. 그런 측면이 이제 이 전기 자전거 하나 이제 예를 드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타야 되느냐. 지금 현재로 본다면요,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보도나 예. 이 공원에서 탈 수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어디에서 타야 되냐 그러면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에서 타야 돼요. 차도에서 타는데 차도 그냥 타느냐, 도로 가장자리길. 잠시만요. 예.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이 전동 외륜보드라든가 네. 뭐 전동 킥보드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예. 도로에서만 타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 이게 도로에서만 타야 되는 근데 거죠? 재미있는 거는 잠깐만요. 이 그래픽 하나만 보고 출발할게요. 네. 지금 CG로 마련되어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위치 지금 현재 조사되고 있는 겁니다. 60%가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레저용 공간에서 타고 있어요. 네. 저분들 다 과태료 떼야 돼요. 네, 보도는 지금 이제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말하는데 거기서도 맞아요. 12%,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19%, 이걸 다 합하면은 90%예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탈 수 있는 건 차도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전거 도로도 못 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를 좀 원동기로 분류한다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 원동기 구분 근거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그리고 전격 출력 0.59와트, 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해서 이제 원동기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이걸 어디다가 분류할 수 있는 구분이 없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니까 예. 인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예. 구분을 쉽게 해드리면. 근데 문제는 차도로 내려가려면 도로기준교통법상 안전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속된 말로 저 앞에 가서 원동기가 쭉 가다가 섰어요. 근데 예. 빨간불이 안 들으면 뒷차는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이거 저 빨간불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맞습니다. 킥보드 이거 다 브레이크 등 같은 게 없어요. 깜빡이 어디 있어요? 깜빡이도 없어요. 깜빡이도 없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예. 도로교통 그 기준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자동차에서 안전도 같은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많이 있는 건데 예. 사고가 나면 거의 뭐 이건 치명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기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맨몸으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차도로도 못 나오는 거예요. 법으로는 차도에서 타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식으로 저거를 갖다 파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파는 네. 사람, 제가 왜 그러냐면 한번 구입을 하려고 물어봤었는데 저 외륜보드를 네.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는 공원에서 타셔야죠.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갖고 차도 나가면은 굉장히 그 위험하니까 공원에서 타셔야 됩니다 하고 파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이제 가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도 이 근거가 맞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 없는 그러니까 거죠. 현행 법으로 우리가 이제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괴리가 생기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 모빌리티의 어떤 기술 발전이나 보급 상태로 봤을 때 예.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공원에 탈 수 없는데 공원에 타죠. 보도로 갈 수 없는데 보도로 가죠. 차도는 들어갈 수 네. 없으니까. 그러면 보도에서 이 모빌리티가 보행자를 치었다. 어디로 가냐고요. 예. 보행자를 치었다. 이거는 현행법으로 따지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자동차로 사고 냈을 때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특례로 그 가중 처벌이 돼야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그렇죠. 보도에. 인도에서 예, 사고가 예. 났으니까. 그렇죠. 예, 이건 맞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예.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도로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모빌리티는 자전거 도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차기 원동기 때문에. 장치 예, 자전거니까 그렇습니다. 차도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디에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나와 다니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예.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풀어가야 되느냐 예. 하는 점이 이제 문제인데 더욱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런 어려운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기가 있다는 너무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걸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걸 가져가서 이용자가 겪는 이 불편과 불편함. 고충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공원에서 타셔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그런데 일단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이거 사람은 차근차근 이제, 차근차근 얘기해 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예. 적절한 장소를 만들거나 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아예 없다라기보단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시도조차 없었다라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원에서 일단 이용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여론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예. 실제로 대중들도 공원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일종의 레저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일반 시민 의식에서는 그럼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심리적 한계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예. 근데 다만 문제는 공원에서 이용자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퍼스널 모빌리티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예. 보급이 많아지니까 위험해진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부딪히는 사고도 좀 많이 났고요. 예. 뭐 지나가다가 유모차를 끌고 산책 나온 어머니인데 정말 위협적이에요. 정말 위협적으로 예. 다가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민원을 넣으신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공원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타지 마세요라고 예. 조례를 지정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조례상에 따지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전에 저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속 주체가 애매한 거예요. 예. 이걸 교통경찰이 와서 단속하자니 또 애매하고요. 또 그렇다고 서울시 구청 직원이 와서 단속하자니 애매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잠깐만 이 얘기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왜 이 상황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맞다면 당연히 교통경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은 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아하. 그럼 그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그 타는 행위라든가 이것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단속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거죠. 아니 근데 그냥 법으로만 보자면 자동차가 공원을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단속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단속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우리 권 기자 얘기한 대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인력도 모호하다 부족하고요. 하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제 그런 그 핑계를 대고 사실은 구청에서 단속할 인력 없어요. 예. 네, 맞아요. 경찰도 교통경찰 부족해요. 예. 여기 단속할 만한 인력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 대책을 뭐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렇게 무대책인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경미한 사고는 있었지만은 뭐 이렇게 사망 사고가 일어났거나 또는 중상 사고가 일어났거나 하는 이렇게 큰일 나죠. 큰 사고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제 어떤 이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시민의 이 생명을 앗아가고 이래야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래야 법을 만들고 예. 없어야 하는 이제 일이죠. 이런 그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중에 가장 빈번한 사고가 어떤 것인지 그래픽으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네, 한국소비자원 그 소비자위의 감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일종의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가 한 119건 정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품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154건. 예. 나머지는 이제 그 전기를 이용하는 배터리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화재나 과열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뭐 예. 이제 전기에 있는 화학 물질이 조금씩 새는 어떤 그런 예.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이전에 한 가지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2013년에 3건, 2014년에 맞습니다. 2건이었는데 이게 2016년으로 오면서 174건. 지금 확 늘어나죠. 2017년에는 6월까지만 92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급이 그만큼 급속도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 사고를 조사한 것도 신고가 되어 있는 것만 조사를 하는 거지 경미하게 사고가 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어떤 이런 사건들은 제대로 측정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공원에서 타고 있다가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다가 주말에 나가서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넘어지는 일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잠깐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상으로 예.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아하. 이것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교통사고로 볼 것이냐?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 예. 참고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다만 그게 대물보험이나 어떤 상대방한테 위해를 갔을 때 주는 어떤 그런 보험이 아니라 예.
제품을 샀을 때 아까 전에 사고 났을 때 그 화재 과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 안에 있는 제품 보험인 거예요. 배터리에 본인이 대한 다쳤을 때 상해보험도 안 돼요? 그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약간 돌려서 적용을 무슨 말인지 해주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해보험 네, 맞아요. 속에서 타박상이나 골절이 그렇죠. 있으면 받는 그 정도는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료보험이죠. 이거는 의료나 실손이나 상해보험. 개인 상해보험이지 네, 맞습니다. 교통과 관련돼 있는 보험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해외 사례라도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책을 세워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거든요. 예, 예. 그 가장 유명했던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 다녔던 세그웨이라는 상표가 예, 예. 있는데 그 세그웨이를 중국 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약간 좀 육성을 많이 했는데요. 제일 먼저 중국에서 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예. 법안이랑 규제부터 정비한 거예요. 아하. 이건 뭐다라고 딱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그 안에서 육성할 수 있게끔 부응책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건 이제 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45개 주에서 시속 32km 이하를 퍼스널 모빌리티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네.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걸 이용하려면 뭐 안전모드 착용을 해야 되고 라이센스도 발급을 받아야 되고 아하. 나이 제한도 좀 두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조차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시작선상에서 가장 단순한 문제인데 이게 자동차냐, 원동기냐, 아니면 그것도 아닌 자전거와 동일한 어떤 제품군으로 분류를 해야 되냐. 이것 자체가 생기지가 않았으니까 네. 그거에 따른 어떤 규제나 뭐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상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요. 도로교통법에 이제 그 정의를 하기를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네. 애매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면 두 발로 가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두 바퀴로 가는 예. 거를. 그런데 사륜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돼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우리 관 기자 얘기하신 대로 125cc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타는 차, 이동하는 차는 모두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퍼스널 모빌리티도 역시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하게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16세 이상 돼야 원동기 면허를 시험 볼 수 그렇죠. 있는 자격이 그렇죠. 돼요. 예. 그 16세 이상인 자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아서 예. 도로에서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도로 이외 지역에서 이것을 타고 이동하는 자체가 위법이고 불법이고 예. 그다음에 이것을 또 면허 없이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이게 너무 폭넓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항의받고 뭐 이렇게 아까 권 기자 얘기한 대로 정비가 정확하고 단속을 받는 사람도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단속받는 사람을 이해를 못 시키니까 결국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 또 걱정이 되는 게 일단 법을 정비한다고 칩시다. 법을 정비해서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으면 대거 이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생기는 문제도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니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만 해도 지금 굉장히 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도로에. 그러면 도로에서 큰일 나죠. 그러니까 벌어지는 그런 그 교통의 그 불안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 해외 같은 경우 이제 유럽에서는요, 예. 뭐 독일에서는 약간 자전거 도로 주행을 같이 병행해서 허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예. 프랑스에서는 그 퍼스널 모빌리티를 보행자하고 같이 대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서 어디로 무조건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약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예. 자전거 도로로 갈 수 있게끔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예. 아니면 이걸 좀 더 안전성을 강화를 해서 정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차도로 나가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규정 속도를 좀 더 다운을 시켜놓고 뭐 20km나 25km 이하로 낮춰서 예. 인도에서 함께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비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기는 인도에서도 막 심각하게 뛰다가 부딪히면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뛰는 사람을 갖다가 인도에서 퇴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규제나 어떤 법안들이 좀
그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안을 어느 부처에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따지고 보면 양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자전거도 1년에 약 207, 80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자전거 타다, 자전거 사고로도. 자전거 사고. 그런데 이 자전거에 이 치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보도로 가다가 사람을 치게 되면 이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도 사망자 수도 연간 한 20여 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자전거를 관련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데에서는 이게 이제 전기 못하든 전동 못하든 모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더 높아서 더 치명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관 기자 얘기한 대로 속도를 뭐 20km 미만으로 제한을 해서 자전거와 함께 한다든가 아니면 더 속도를 내려서 우리가 이제 보행 속도가 5, 6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4, 5. 그러면 보행자와 함께 갈 수 있는 보도를 이용할 때는 이 모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보행 속도를 넘어갈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 안전을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한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 속도에서 버틸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속도를 우리가 환산하는 거 보면 약 7km 정도의 속도에서밖에 견딜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딪히거나 했을 때 견디는 근데 이제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전동 킥보드나 뭐 전기 자전거나 뭐 이렇게 전동 휠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20km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이 상태에서 사람과 충돌하면 이것은 불보듯 뻔한 거죠. 뻔하게 명확하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법정비가 필요한데 이 법정비에 앞서서 이제 지금 이제 어디에다가 근거를 둘 것이냐 하는 이 개념 정립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서울시가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청사진 나왔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는 이게 특별종합대책이라는 걸 이제 만든데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정책이나 제도가 아니군요. 녹색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4대문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버스만 들어오게 하고 일반 이제 그 승용차나 이런 차들을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버스를 이용하고 어느 특정 지점에서 내리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특정 지점에서 내렸을 때 이제 연계 환승 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국토부에 보고를 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계획입니다. 내운형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은 근데 사실은 조금은 설득력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전기버스만 다니게 하고 전기차만 다니게 하는 상태에서 그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교통량이 줄어들 테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도의 한쪽을 확실하게 퍼스널 모빌리티한테 내준다면 그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요. 도로의 차도폭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서 그리고 안전적인 분리를 좀 해놓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4대 문 안으로 이제 이렇게 한정해서 지금 그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이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른 그 이용의 협의와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권 기자님께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뭘 주의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시장 전망 크게 본다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당연히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거고요. 이게 합법일지 뭐 위법일지는 떠나서 계속 시장은 커나가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뭐 기자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국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자체가 대부분 중국산 제품으로 다 채워지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만들고 싶어도 제조업체가 이걸 만들겠다라고 어떻게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빨리 완화돼야 한다는 게 먼저 우선 선결 과제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직까지는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아주 애매해요. 저도 지금 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여러 전동일 이런 것들 관심이 많거든요. 예. 태워야 할지 태우지 말아야 할지 저도 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타라 그러면 이제 불법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 예. 상황이라 이게 하루빨리 좀 정비가 어떤 식으로인지 돼서 좀 한 단계 발전돼 있는 형태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완벽하게 정비해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 서울시의 시범지구 같은 것들이 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11년부터 시범지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알겠습니다. 명쾌한 도출을 좀 데이터를 좀 찾아내는데 힘을 썼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사실 뭐 헌법도 바꾸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한테 이 부분도 좀 신경 써달라고 얘기한다는 게 또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시급하게 느낄지 요즘 모르겠지만 많이 바쁘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안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 늦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그리고 IT동아의 권명관 기자 모시고 복잡한 도심의 이동수단 또 녹색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